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Qt 디자이너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지금 와가지고 다루느냐, 아마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키움증권 API 사용법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제가 PyQt에서 뭐 어떤 뭐 버튼 같은 거 외에는 사용한 적이 없었죠. 그러니까 PyQt 자체에서 제공하는 UI적인 요소를 아마 사용한 게 거의 없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예제들 중에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익히시는데, 사용법 익히시는데 지장이 있었나요? 전혀 없었죠. 근데 그 다른 데 이제 찾아보시면은 처음 배우시는 분들한테 이제 PyQt 기반이다 보니까 PyQt 자체에 대한 사용법, 그러니까 뭐 버튼 만들고 뭐 콤보박스 만들고 체크박스 만들고 뭐 이것저것 만들어 가지고 뭐 그 텍스트를 바꾸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다룬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먼저 다루게 되면은 초심자분들이 되게 힘들어 하세요. 저도 이제 처음 배울 때 그런 것들을 위주로 처음에 배우다 보니까 되게 힘들었었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제 UI가 없었던 예제들도 있을 거예요. 그쵸? UI가 없었던 예제들도 그냥 커맨드 라인에서 로그만 잘 찍으면은 굉장히 잘 돌아가는 거를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UI적인 요소가 자동 맴에 있어서 필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대부분의 참고 자료에서는 UI적인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진입 장벽을 좀 높이고 있다. 약간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래서 최대한 UI적인 요소들을 좀 배제하고 초반에 키움증권 API 사용법 그 자체에만 조금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 키움증권 API 사용하는 방법을 아마 잘 익히셨을 거고, 이제는 좀 여러분들만의 커스텀 디자인을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단계가 왔을 거라 이렇게 판단이 돼서 좀 늦게나마 이제 커스텀 UI 만드는 방법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Qt 디자이너라는 게 뭐냐, 이제 여러분들이 앞선 예제들에서는 윈도우를 만들고, 그죠? 메인 윈도우에서 윈도우를 만들고 뭐 버튼 같은 것들을 넣어가지고 사이즈를 좀 변경하거나 위치를 조금 변경하거나 이것들을 다 코드로 했단 말이죠. 근데 UI가 복잡해지면은 그걸 다 코드로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그때그때 돌려봐야지 아는 거고, 코드로 하면은. 그래서 Qt 디자이너를 사용해 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그 틀을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틀을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조작만 코드에서 한다, 약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우선은 Qt 디자이너를 열어봐야겠죠. 그 아나콘다를 까셨으면은 Qt 디자이너는 이제 기본적으로 같이 깔리게 되는데, PyQt를 같이 인스톨을 하시면은 어디 있느냐, 우선은 어디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알아보시냐, 그 아나콘다 프롬프트를 하나 여셔가지고 그 where 콘다라고 하면은 그 아나콘다가 깔린 위치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C의 프로그램 데이터에 아나콘다 3 여기 있거든요. 그럼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다시 C의 프로그램 데이터에 지금 아나콘다 3, 여기가 이제 콘다가 깔린 위치란 말이죠. 그러면은 다시 책으로 돌아올게요. 그래서 아나콘다 폴더에서 그 라이브러리 폴더에 빈 폴더 안에 있다고 여기 나와 있죠. 사실 저도 외우고 있진 않아 가지고, 자, 여기에 빈 폴더에 있습니다. 여기에 잘 보시면은 Qt 디자이너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쵸? 디자이너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이제 그 여시면 되는데, 이거를 매번 요 경로에 찾아가 가지고 좀 하는 게 불편하니까 지금 보내기를 하셔가지고 바탕화면에 하나 만드셔가지고 여기 이렇게 여셔도 됩니다. 여기 클라우드 환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느릴 수가 있어서 일단은 이거는 그냥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고, 자, 이제 이쪽은 끌게요. 여시면은 이렇게 보이시는데, 이건 예제를 미리 열어놓은 건데, 열면은 요런 창이 뜨실 거예요. 저거 없이 요런 창이 뜰 거고,
자, 그러면은 이제 뭘 하면 되느냐? 그 메인 윈도우를 저희가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메인 윈도우를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인 윈도우를 우선은 하나 만드세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질 거란 말이죠. 자, 그럼 메인 윈도우를 만들어 가지고 뭐 얘 메뉴 표시줄인데, 사실은 메뉴 표시줄은 굉장히 복잡한 거 할 때 필요하고, 얘는 보통 저는 삭제를 해요. 삭제 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되고, 우선은 그냥 냅둘게요. 자, 예제랑 똑같은 UI를 만들어 볼게요. 우선은 똑같은 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버튼이 하나 있죠. 푸시 버튼. 푸시 버튼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끌어다 가지고 여기 놓으시면 돼요. 푸시 버튼 만들었죠.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은 저희가 여기에 뭘 입력할 수 있는 창이에요. 그 라인 에딧이라고. 그래서 라인 에딧을 하나 여기서 끌어와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인 에딧도 만들고, 그리고 얘는 텍스트 레이블이에요. 텍스트 레이블은 그냥 여기에다가 그 어떤 텍스트를 뭐 변경해도 되고, 그냥 고정으로 놔둬도 되고, 그냥 어쨌든 간에 그냥 텍스트를 넣는데 사용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저거는 이제 콤보벅스입니다. 자, 콤보벅스는 어딨냐? 여기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끌어다가 놓겠습니다. 얘는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거겠죠. 자, 그리고 얘는 뭐냐? 얘는 테이블 뷰입니다. 테이블. 일단 요 예제에서는 데이터 프레임을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데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 뷰를 한번 끌어다가 여기 놓아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죠. 하고 이제 저장해 주시면 되는데, 컨트롤 S를 누르시거나 뭐 저장을 그냥 하셔도 되고, 아무튼 여기에 이제 메인 UI라고 해가지고 그 이미 저장이 돼 있는데, 이렇게 저장 누르시면 돼요. 저는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얘가 얘입니다. 만들어 놨으니까 얘는 이제 그냥 냅둘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여기서 그러면은 요 그 버튼, 라인 에딧, 텍스트, 큐 레이블, 이런 것들에 이제 변수가 붙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조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를 클릭했을 때 이제 코드상에서 얘를 클릭했을 때 무슨 뭘 하고 싶다. 그쵸? 그리고 얘에다가 뭔가 텍스트를 넣고 싶다. 또는 요 텍스트에 액세스하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러면은 요 이름들이 있어요. 접근할 수 있는 이름들. 요게 여기 표시됩니다. 여기 오브젝트 네임에 표시가 되고, 그래서 보통 이제 디폴트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푸시 버튼을 만약에 하나가 더, 그러니까 얘는 유니크한 거라 가지고 푸시 버튼 하나 더 넣어 볼게요. 그래서 얘 푸시 버튼 두 번째 거는 이렇게 유니크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언더바 2, 그 언더바 3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는 네, 그 하나 더 해볼게요. 언더바 3, 그쵸? 이런 식으로 그 유니크하게 정해 주셔야 되는데, 그 어쨌든 간에 지금 그냥 푸시 버튼은 조금 그 이제 너무 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능에 맞춰 가지고 네이밍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 예제에서는 다 그 마이 푸시 버튼 이런 식으로, 그 마이 라인 에딧 이런 식으로 마이를 붙였는데, 뭐 그리고 참고 삼아 그 아시면 좋을 부분은 카멜 케이스로 했습니다. 카멜 케이스라는 것은 그 제일 앞에는 이제 소문자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스페이스로 띄워져야 하는 부분을 이제 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대문자로 라인하고 에딧에 이 대문자로 이런 식으로, 그쵸?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카멜 케이스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뭐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은, 이렇게 모두 다 대문자로 하는 거를 파스칼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이썬에서 그 주로 쓰는 방법인 이렇게 언더바로 해가지고 그 스페이스를 대신하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은 이제 그 스네이크 케이스라고 합니다. 우선은 그 파이큐티는 원래는 이제 파이썬은 다 스네이크 케이스가 그 보통의 것이거든요. 근데 파이큐티는
아무래도 그 예전에 사실은 요 Qt라는 게 뭐 역사로 돌아가자면은 뭐 C++ 이런 데서 나온 거란 말이죠. 그 프레임워크가 거기서 나온 거고, 거기서는 주로 카멜 케이스를 썼었어요. 그러니까 Qt가 사실은 카멜 케이스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어가지고 그 Qt 관련된 것들은 카멜 케이스로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그런데 저희는 이제 파이 Qt다 보니까 그 다른 기능들을 구현할 때는 스네이크 케이스로 하는 게 좋아서 약간 카멜 케이스랑 스네이크 케이스가 이게 코드상에서 좀 섞여 있을 수가 있다. 예, 근데 왜 섞인지는 그래도 이해는 하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여기서 이제 네이밍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자, 다시 돌아갈게요. 여기 푸시 버튼인데, 어쨌든 마이 푸시 버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장해 주시고, 아이고, 원래 저장되면은 그냥 저장이 돼요.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 하고 라인 에딧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다 마이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럼 이제 우선은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다 치고, 자, 그러면은 코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코드에서 지금 이제 어떤 식으로 UI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고 UI를 구성할 수 있느냐, 우선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씩. 우선 뭘 해야 되냐면요, 그 메인 UI였죠. main.ui 파일, 이거를 지금 챕터 6에 같은 요 스크립트랑 같은 경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같은 경로가 아니라고 하면은 뭐 C에 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절대 경로로 해주셔도 됩니다. 우선은 그냥 같은 경로라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에다가 같이 넣어주시고, 그리고 얘는 이제 항상 하는 거예요. 이제 Qt 디자이너에서 불러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우선은 요 방법을 선호하고 있고, 우선은 요렇게 해가지고 폼 클래스라는 거를 이제 요 UI 파일에서 불러오고, 그 판다스 모델은 조금 이따 할게요. 어디에서 이제 폼 클래스가 이제 이어지느냐, Qt 디자이너 익샘플이라는 걸 만들 때 원래는 이렇게 했었단 말이죠. 원래는 요거였어, 그쵸? 이 폼 클래스라는 게 없었는데, 원래 Q 메인 윈도우만 사용했었는데, 이제 요 폼 클래스도 같이 상속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저 UI 파일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고, 근데 하나를 더 해주셔야 돼요. 셋업 UI를 해주셔야 됩니다. 셋업 UI를 하고 당연히 show를 해줘야지 그 UI가 보이겠죠. 그래서 셋업 UI를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저 UI에 있는 모든 객체가 하나하나겠죠. 요 객체들이 이제 요 Q 메인 윈도우에서 하나의 객체들로 다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my 레이블을 이제 접근하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셀프 my 레이블로 해가지고 접근하시면 돼요. 그리고 my push 버튼에 이제 클릭 이벤트죠. 클릭이 발생하면은 이제 버튼 클릭트라는 함수를 이제 연동시킨 거고, 원래는 이거를 안 했다고 쳐볼게요. 이거를 안 했으면은 얘가 이제 없는 애란 말이죠. 코드상에도 만들지 않았고, 그래서 에러가 나는데, 이걸 했기 때문에 지금 Qt 디자이너에서 있는 애들은 다 접근이 가능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뭘 하고 있냐 볼게요. 하나씩.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my 레이블이 이제 텍스트 부분이었죠. 텍스트에 이제 set 텍스트를 하면은 그 텍스트가 이제 바뀔 거예요. 이런 버튼 클릭트 느낌표로 이제 바뀔 거고, my line edit은 지금 얘도 set 텍스트라고 있죠. 그래서 이걸로 바꿀 거고, 컴보 박스에는 지금 아이템들을 이런 식으로 넣을 거예요. 그죠? 아이템들을 이런 식으로 add 아이템들을 하면 어떻게 될지 보여드릴 겁니다. 하고 샘플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판다스 모델을 이렇게 모델 클래스가 위에 정의가 돼 있는데,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모델을 이제 변환을 해가지고 셋 모델을 하면 됩니다. 테이블 뷰에 셋 모델을 변환된 요 판다스 모델로 적용시키면은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뭘 하고 있어요? my 레이블에
그 텍스트를 그냥 콘솔에서 프린트하고 있고, my line edit의 텍스트, 그러니까 그 콤보벅스에 지금 current 텍스트를 지금 가져와 가지고 프린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코드에서 지금 버튼 클릭드라는 같은 코드에서 이제 이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다른 코드에서 지금 요 텍스트를 접근하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코드에서 라인 에디트를 바꾸고 싶다 이러면은 set 텍스트를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익샘플이기 때문에 너무 깊게 들어가기에는 좀 어렵고, 아무튼 이렇게 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판다스 모델만 설명할게요, 빠르게. 자, 이런 식으로 판다스 모델, 그 앱스트랙트 테이블 모델을 상속받아 가지고 판다스 모델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거는 제가 맨날 쓰는 거고, 뭐 깊게 들어가면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사실은 어려울 수가 없는 게 이거를 이해를 안 하셔도 돼요, 코드는. 그러니까 요 Q 앱스트랙트 테이블 모델의 이제 필수적인 요소들을 일단 그 상속받은 애들 중에서 오버라이딩을 몇 개를 시키면 되고, 그래서 요 데이터라는 건 이제 데이터 프레임인데, 그 데이터 프레임을 넘겨받아 가지고 판다스 모델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이 테이블 뷰에다가 셋 모델만 시키면은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된다.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을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요 코드를 가져와 가지고 그냥 그대로 여기 이렇게 복붙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변환해 가지고 이제 그냥 셋 모델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려울 게 없는 거죠, 이 코드만 가지고 있으면은. 자, 그러면은 일단은 런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저 UI가 똑같이 나왔고, 자, 어떻게 돼요? 지금 뭐 이런 거 이제 요 라인 에디트라는 거는 저희가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편집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얘는 편집이 불가능해요, 그죠? 얘는 코드상에서만 바꿀 수가 있는 거고, 요 콤보박스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클릭해봤자 뭔가 보이지가 않죠. 얘가 이제 테이블 뷰인데, 그래서 이제 지금 푸시 버튼 한번 해볼게요. 푸시 버튼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버튼 클릭드가 발생하겠죠, 푸시 버튼. 자,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요 마이 레이블의 텍스트가 버튼 클릭드인데 여기 잘렸어요, 그죠? 어떻게 잘린 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조금 이따 볼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잘리긴 했죠. 자, 그리고 어쨌든 컴버박스까지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까지밖에 안 보이죠, 지금 얘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테이블 뷰에서도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잘린 거 해결하는 방법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자, UI를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얘는 이제 끌게요, 그냥. 생각보다 얘네가 작아가지고 잘 표시가 안 된다. 이거는 이제 돌려봐야 아는 거죠, 사실.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 키워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 텍스트가 들어갈 공간을 미리 확보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해 볼게요. 저장하고 다시 런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다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우선은 여기까지 Qt 디자이너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익히셨고, 자세한 내용은 아마 제가 실전편에서 직접 그냥 제작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그냥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